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스터 마켓 지글지글합니다 오늘. 자, 헤드라인 주세요. 지글지글 자이글 고점 대비 80% 하락. 무늬만 2차전지 손해 부메랑. 사실 뭐 미스터 마켓 시간이나 뉴스3 시간에 저희 특정 종목 얘기를 안 해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기사 이데일리에서 오늘 오전 6시 발로 보도를 해서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7월인가 아마 뭐 7월인가 6월인가 제가 아마 이 정관 변경하는 회사들 좀 잘 보셔야 된다. 네. 특히 웬 2차 전지 사업을 이 코스닥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냐. 근데 저희도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네네네. 저희 정관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관 만들 때 여유 있게 쓰라 그래요. 변호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정관 변경에서 사업 목적 추가하려면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할 수 있는 거 다 쓰세요. 뭐 유통업도 쓰고 뭐 정보통신업도 쓰고 막 이렇게 쓴다고.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라는 건 그 창업주라든지 경영자 입장에서 이건 절대 우리랑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뜬금없이 정관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 목적 추가한다라는 건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진짜 뭔가 발견했을 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정관 변경에서 사업 목적 추가라는 게 그렇다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정관 한번 보세요. 그 사업 목적이 진짜 적어도 20개는데요. 진짜 많아요. 예. 예. 그 중에 한 줄 써놓는 거예요. 그 행위만으로도 주가가 3배, 4배 오르는 케이스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워낙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는 랠리 과정에서 또 정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동기가 불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던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자이글이라. 이게 원래 자이글의 조리기구 제조사잖아요. 조리기구 제조사. 불판. 예. 불판. 거기서 2차 전지 한다라고 한 네. 거거든요. 그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 예, 인용은 이데일리에서 했습니다. 자, 저기 4,800원 정도 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저게 얼마나 38,000원 갔어요. 예. 38,900원. 4월 초에. 네. 예. 저때 기억나네. 막 자이글. 기억나시죠? 자이글 갑자기. 자이글 지글지글하다. 그 영풍 제지도 그때. 그러니까. 아, 네. 근데 7,700원입니다. 물론 7,700원도 4,800원보다 높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저 실적이에요. 예, 180억 매출에 13억 영업이익 나다가 21년에는 202억 매출에 51억 적자나고, 예, 22년에 27억 적자 났는데 문제는 뭐냐? 왜 80%나 빠졌냐? 신사업 기대감이 밀어올린 주가가 서서히 내리막을 더 급기야 최근에는 운용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으면서 삼성 운용 14일 날 뭘 공시했냐면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철회했대요. 300억 유상증자 한다 했거든. 근데 그거 철회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얘기는 이게 이 300억 원 규모의 다른 자금이 자본으로 들어와서 이게 운용자금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조달이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철회했다는 얘기는. 네. 물론 이제 더 개선될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재기업 LF 세미도 지난 4월의 고점이 장중에 29,450원에 87%가 빠졌어요. 여기도 배터리 사업한다고 사업 목적 추가하고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 CB 발행을 결정했는데 5번이나 납입을 미룬 끝에 30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했어요. 그 이거는 도대체 왜냐하면 전환사채 발행하면 자본이 튼실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예. 5번 미루다가 발행 철회했다. 블랙박스 제조 회사죠. 더 미동이라는 회사도 사업 목적의 2차 전지 촉매 제조 및 공급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주청에 상정키로 하면서 지난 7월 중에 주가가 3,350원. 근데 지금 얼마냐? 432원이에요. 8분의 1 토막 났어요. 근데 제가 특정 종목 예를 든 거예요. 기사에 났으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2차 전지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한다고 돈을 버냐 이거예요. 하기만 하면 돈을 벌까요? 2차 전지 사업을? 아 그러면 한국에 2, 3천 개 되는 상장회사 다 2차 전지 사업 하면 되죠. 다 돈 벌면.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업력이 10년, 20년씩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반열에 오르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업 목적 추가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5배, 6배씩 오른다? 그거는 아니라는 게 이게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망한 사업도 여러분 사업 목적 추가라는 거는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 목적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공장을 만들고 R&D를 하고 고용을 해서 매출을 하고 나서도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사업 목적 추가라든지 단순한 이런 그 기사를 혹은 공시를 어떤 그 구실로 해서 주가가 폭등하거나 그런 데는 당분간은 합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진짜 그 사업 목적 추가로 인한 혜택을 봐가지고 그런 수익을 많이 내고 매출하지 그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애플의 예를 들어볼까요? 애플이 맥킨토시하고 PC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이폰 전에 뭘 만들었죠? 예. 네. 그 음악 듣는 거 만들었죠. 아이팟? 네. 네. 그러고 나서 아이폰을 만들면서 아마 그 회사도 사업 목적 추가했을 거예요. 예, 전화기 사업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화기 사업합니다. 그 사업 목적 추가 정확히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업 목적 추가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오르는지 한번 보시라. 정말이라면. 그걸 꼭 애플이 사업 목적 추가했을 때 꼭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그 사업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사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때 산 사람이 누구죠? 한참 늦게? 워런 버핏이 샀잖아요. 네. 아이고 너무 늦게 샀네. 너무 늦게 샀어도 네. 워런 버핏 자산의 상당 대부분은 그걸로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워낙 많이 사서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당국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보도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다 개인이 샀어요. 예. 예를 들면 자익을 2차 전지 사업 진출 소식 전에 개인들이 나홀로 237억 원어치 샀더라고요. 네. 그러면 무언가 이 공시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보고 개인들의 투자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들어 있어서 구실이 됐다라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산 분들의 책임이에요. 네.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런 사업 목적 추가를 구실로 그리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최대 주주 변경했다고 300% 400%씩 오르는 데서요. 그 최대 주주도 어떤 대기업 뭐 자본력이 튼실한 데도 아니고 펀드가 샀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은 그 어차피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밸류에이션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고 아까도 한국타이어 얘기도 드렸잖아요. 저거 공개 매수한다고 해서 본질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 60%, 90% 프리미엄을 주고 나서 나머지 하락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찬찬히 하시고 본인 주식을 너무 원사이드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남이 좋아할 만한 주식을 사야 남한테 팔아야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야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주식이 너무 좋으면은 남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팔아야 내가 수익을 내는 거면은 네. 남이 이 주식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봐야 되는데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남이 그걸 사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조금 그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뭐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가격으로 그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막 오르면 남들도 다 좋아하는 걸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가격 오르는 게 결국 남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남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네이버 토론방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도 보긴 봅니다만. 왜 그것도 들어갔었어? 네이버 종토방? 아니. 어디요? 자이글? 자이글은 안 갔죠 저는. 네, 자이글은 안 갔죠. 네. 그러나 그 정도 되는 마이너스는 많이 있다. 네. 자, 우리 권순례 팀장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